안녕하세요. 이가비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무엇이 강대국을 만드는가? 문석기 지음 탐나는 책에서 23년 9월 15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이과와 문과를 두루 공부한 뉴욕주 변호사로서 통일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바르게 살기 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평소에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끌렸습니다. 서문. 이 책은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이 책을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 에세이로 썼고 역사학과 인문학을 결합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역사와 인문학의 주제인 도덕과 자유가 이 책의 주제가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왕조나 대통령 중심의 역사로는 어떤 나라가 왜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가정을 해보자. 미국의 중요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870년에서 1970년까지 100년 동안 집권했던 22명의 미국 대통령과 동시대 28명의 멕시코 대통령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 세계사를 공부할 때 편의주의적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야말로 국가의 수준과 강대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큰 국토 면적, 뛰어난 군사력, 풍부한 자원이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단지 더 유리하게 할 뿐이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영국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19세기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이었고 러시아는 위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진정한 강대국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성기 시대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철저히 실천했다. 귀족도 세금을 냈다. 특히 전쟁 시에는 더 많은 세금을 냈다. 영국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귀족들이 일반 평민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귀족이 토지의 25%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한 나라는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이 되었고 다른 한 나라는 약탈과 광기가 넘쳐나는 혁명이 발생했다. 이제부터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의 국민들이 어떠했는지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제1장 바빌로니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수메르인들은 수레를 최초로 발명하였고 상형 문자를 발명하였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지는 못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민족은 기원전 1950년 무렵 서쪽에서 등장한 아모리족이다. 이들은 바빌론을 수도로 삼아 나라를 만들고 마침내 통일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빌로니아다. 바빌로니아는 이전의 메소포타미아 왕국들과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최초로 통일을 달성하고 500여 년간 번영을 이루었을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다. 바빌로니아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은 뛰어난 정복자이기도 했지만 인류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이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도덕을 사회적 규범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법치의 전통은 이후 서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 제2장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 기원전 550년에서 기원전 330년까지 존속한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을 수도로 하여 고대 오리엔트 문명이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동서양 문명을 잇는 가교 구실을 하였고 종교, 이념, 인종, 역사가 다른 23개 나라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통일하고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였다. 피정복민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은 세계 최초의 제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동력을 제공했다. 제3장 로마 제국의 융성. 로마는 뛰어난 법률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오직 법률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었다. 원로원 제도를 두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함으로써 공화국을 운영하였다. 또한 호민관 제도를 두어서 로마 정치 체제의 최고 목표는 균형과 견제였다. 정치 권력이 항상 합리적인 상호 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자 했다. 로마가 강대국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귀족들이 전쟁에 먼저 나갔고 철저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20년 최초의 로마 통사를 저술한 티투스 리비우스는 로마에 대해 예언과도 같은 말을 했다. 윤리도덕이 건전할 때 나라가 흥하고 윤리도덕이 타락할 때 나라가 망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쇠퇴한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했지만 이런 정신은 후에 대영 제국으로 이어져 다시 한번 꽃을 피우게 된다. 제4장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고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조선은 사서삼경 중에 대학의 핵심 사상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것을 이상으로 생각한 나라이다. 성리학이 가장 빛을 발한 것은 세종대왕 치세였다. 제5장 영국의 발호. 영국의 시작은 야만족의 국가 그 자체였다. 고대 영국은 켈트족의 나라였다. 로마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켈트족은 모든 야만족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종교도 그러했다. 그들의 종교는 드루이드교였는데 인신공양을 하는 매우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종교여서 로마가 브리튼을 정복했을 때 금지했다고 한다. 서로마 제국 말기에 게르만족의 대이 등으로 인하여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에 대거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영국이 1066년 노르망 바이킹족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다르게 변했다. 바이킹족의 우두머리인 윌리엄이 영국의 왕이 된 후 자신의 부하들을 귀족으로 봉하여 영국 각 영지를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들은 영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법률도 바꾸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판례법이 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런 영국이 19세기 인류사에서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브리튼 섬 면적이 한반도의 면적보다 작다는 점은 우리에게 특히 흥미를 유발한다. 왕조를 중심으로 영국사를 요약해보면 유럽의 여느 국가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영국 국민은 영국이 최대 강대국이 되고 쇠퇴하기 전까지 주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도덕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우수했다. 1215년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에서 배웠던 마그나 카르타 자유대원장을 볼까요? 왕의 실정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서이다. 마그나 카르타에 주목할 만한 조항은 39조다.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이는 그 당시 매우 파격적인 조항으로 국왕도 성직자도 귀족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의 지배에 따른 통치, 즉 법치를 천명한 문서이다. 마그나 카르타가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바로 국민의 자유이다. 영국은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영국인들은 책임감 있는 자유를 주장했다. 어떤 일에도 자유를 존중하지만 반드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다. 영국은 귀족의 신사문화의 나라답게 철저할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현하려고 했고 왕실의 자선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영국이 16세기 후반부터 노예무역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19세기 초반까지 250년 동안
3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영국 배에 실려 신대륙 노예로 팔려나갔다. 그러던 영국이 1807년에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그 당시 영국 국민의 집단적 자각과 심성의 변화가 주 원인이었다. 또한 1833년에는 노예제도 자체를 금지하였다. 노예를 해방하는 대가로 소유주에게 영국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것이다. 이 책에는 영국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6장 청나라의 발기. 변방에 있던 50만의 만주족이 어떻게 1억 5천만이나 되는 한족을 지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탁월한 공동체 정신을 듭니다. 1644년 청은 중국을 정복했고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만주족은 한인의 문화와 한어의 침식으로 인해 만주어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고 언어의 상실은 결국 민족의 소멸로 이어졌다. 만주족의 중국 지배는 현대 중국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다. 만주족의 왕성한 정복 활동으로 만주는 물론이고 티베트, 내몽고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중국 영토로 안겨주었으니 현대의 중국인들은 만주족에게 감사해야 하겠다. 제8장 대영제국 해체와 유럽의 후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대영제국은 해체되고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는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제9장 미국의 등장. 청교도 윤리 실천과 개척 정신을 듭니다. 미국 헌법은 세계 최초로 삼권 분립을 완성하여 공식화했다. 헌법의 목적이 자유와 축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제10장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우리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더불어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도덕성 향상을 위해 정치 권력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의미한다. 정치의 한계는 국민의 도덕성을 증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정치의 역할이 작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정치의 역할이 큰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정치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영국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도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